네, 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자, 연말 연초를 맞아서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미성년자 진돗개 둘이 발령됐다고 합니다. 진돗개? 예, 미성년자의 침투 도발이 예상되거나 인접 지역에서 침투 도발이 발생한 상태라는 거죠. 성수기에 청소년들의 술집 출입이 잦다는 제보에 경찰의 단속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네.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이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비상경계령을 발동했다. 예. 사실 이 문제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토닥토담에서 한번 이제 다룬 바가 예, 있는데, 그러니까 미성년자 손님을 받았다 적발되면 네. 업주들 지금 처벌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업주들만 처벌을 받죠. 업주들만. 예. 네.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벌금이 셉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물게 되고요. 처음 적발되면은 영업정지 60일, 두 번째 적발되면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가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음. 이 접객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불송치 기소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네. 사실은 이걸 자기가 속았다는 걸 수사기관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개월간의 이 영업정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요즘에요, 그 인터넷에서 완성도 높은 가짜 신분증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자영업자들의 고심이 또 늘고 있습니다. 그럼 민증 이런 것도 가짜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가짜 신분증 하면은 어설프게 뭐 민증의 사진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커터칼로 주민등록증 숫자를 긁거나 뭐 이런 그죠? 이런 아날로그 방식을 이용했는데 예. 요즘에 이제 모든 게 디지털이다 보니까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한다 그래요. 오. 그래서 트위터나 뭐 인스타그램에서 신분증 위조, 제작 이런 키워드를 막 검색을 하면은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QR 코드를 제작해주는 업체 뭐 이런 게 수십 개 나오고요. 진짜요? 심지어 비용이 3,000원에서 3만 원 가량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위조가 가능하더라고요. 야, 이것도 문제네. 예. 이 자체도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많다고요, 이게? 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 어디서 대학교 과잠 같은 걸 이제 구해가지고 그걸 이제 입는 거예요. 대학생인 척 하려고. 예. 그리고 이렇게 교묘하게 위조된 가짜 신분증을 이렇게 들이미는데 요거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가게는 신분증 지문을 이제 비교하는 검사기나 신분증 사진의 얼굴을 대조하는 검사기 이런 걸 이제 사비로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 검사기도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예, 가능하다 그래요. 뭐 오. 성능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완벽한 해결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막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가 그 가게에서 술을 먹고 계산하기 싫어서 경찰한테 자진 신고를 막 하는. 아이고, 이건 정말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진짜? 이건 악성이죠, 악성. 너무 나빠요. 예. 그래서 자영업자 하는 이 제 주위 분들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은 이런 미성년자들이 그냥 테러리스트다. 그래서 무르르 막 몰려다니면서 막 이 가게 부수고 저 가게 터트리고 자기들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자기들은 처벌 안 받는다 이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 어느 정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뭐 이전부터 있긴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국회로 가야 되는데 예. 20대 국회에서 한번 관련법이 제정될 뻔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죠. 지난 20대 국회에서요. 예. 당시 바른미래당 이해훈 의원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요.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한 것에 관해서 청소년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학교 내외 봉사활동, 심리치료, 특별교육 이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아쉽게도 통과되지 못했죠. 예,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청소년을 제재하는 것이 지나치다면 단서 조항을 달아서 판매업자를 속이거나 협박하는 청소년만 또 이 제재를 가하는 이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했지만 사실 아직도 이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주들 입장에서 속 터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그 이용주 캐스터는 유학판이십니까? 예, 예. 해외는 어떻습니까? 그 해외는 일단 영국은요. 예. 영국은 주류 구입을 하다가 청소년이 이제 적발되면 1,000유로 한화로 14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를 합니다. 청소년에게. 청소년에게. 자,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은요. 예전에 미국은 1900년도 초반에 이제 금주령이 있었던 나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의외로 술에 대해서 좀 엄격해요. 그래서 주마다 다르지만 미성년이 술을 샀을 시에는 일단 $1,000 이하의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미국 자영업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경찰들이 함정 단속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뭐 백인이나 흑인이나 뭐 라틴 분들 이제 보면은 나이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분들도 아시안인들의 이 나이를 구분을 못 합니다. 어.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경찰들 사이에도 이 다양한 인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타운 뭐 코리아 타운, 이탈리아 타운, 뭐 블랙 타운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서 가장 어려 보이는 경찰한테 가짜 신분증을 쥐어주고 입장이 가능한 술집을 찾아내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함정 단속이에요. 제지 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네. 그래서 걸리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나이가 100살이어도 신분증 없으면 술집 못 들어간다 할 정도로 엄청 강력하게 술집에서도 단속을 신분증 합니다. 검사가 거의 필수 코스입니다. 완전 필수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도 가짜 신분증을 만들면 대책이 없는 거니까. 예, 맞죠. 아이고 어쩌란 말이냐.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